저희가 이제 당뇨병 환자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인식의 어떤 재고라든지 대책이 마련이 시급한데요. 저희가 이제 당뇨병 환자들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뭐 수가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얘기들이 최근에 좀 더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 교육이사님이신 김난희 교수님께서 당뇨병 교육의 중요성이랑 그다음에 교육자 인증제와 최근에 인증병원 인증제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뇨병은 다 아시다시피 뭐 생활 습관병이라도 불려왔고 본인이 이제 식사, 운동, 뭐 생활 습관 등을 열심히 조절해야만 이제 관리가 잘 되는 병이기 때문에 저희 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 교육에 대해서 이제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교육하는 여러 자료들, 뭐 최근엔 유튜브까지도 많이 이제 개발했고, 또한 환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자들 를 이제 유수한 교육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당뇨병 교육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제 의사, 영양사, 간호사, 뭐 약사, 운동처방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대개는 의사, 영양사, 간호사 선생님들이고 이분들이 그 뭐 소정의 뭐 연수 강좌라든지 이런 세미나를 이제 몇 번 이상 그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실무에 종사하셔야 되는데 당뇨병 교육에 2,000시간 이상 종사를 하셔야 됩니다. 2,000시간 이상이란 게 이게 1년으로 하면은 하루 8시간씩 1년을 꼬박 해야지 얻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1년을 꼬박 당뇨병 교육 실무에 종사하신 분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시험을 통과해야만 질 관리가 된 그런 이제 당뇨병 교육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러한 당뇨병 교육자가 그 병원에 3명 이상 주로는 이제 의사, 영양사, 간호사 선생님인데 3명 이상 계시게 되면 저희가 당뇨병 인증 병원이라고 이제 그거를 인증을 해드리고요. 그 여태까지는 인증서만 드리다가 저희 최근에 올해 그 당뇨병 인증 병원 88개 중에서 한 60개 병원에 인증 현판을 달아드리는 현판식을 하고 또 교육자들의 이제 여러 그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고취하고 저희가 나아갈 바를 좀 더 다시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갖는 가장 어려움은 뭐냐면 당뇨병 교육이 이렇게 그 질 관리가 잘 된 분들이 한 영양사, 간호사당 30분씩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데 그게 보험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비급여로 받고 있는데 비급여 수가는 병원마다 굉장히 달라서 뭐 서울의 큰 병원은 10만 이상 받지만 지방 병원은 아마 10,000원 정도밖에 못 받는 병원도 있고 최근에 제가 이제 방문한 어떤 병원에서는 공짜로 해드리고 있는데 10,000원을 받을까 말까도 굉장히 고민하시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퀄리파이된 그 교육자이시지만 그런 수가 창출을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분들이 뭐 수가 창출도 못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돼서 그분들한테는 더 이제 교육자를 더 양성할 수가 없고 환자는 많지만 교육자 양성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또 공짜 교육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을 못 받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돼서 결국 이 피해는 환자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당뇨병학회에서는 지난 10년 이상을 이 교육을 급여화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이제 간청을 했고 그런데도 지금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계속 그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외국의 한 예에 따르면은 그 논문에 따르면 메타 분석이라고 해서 한 30개의 연구를 이제 망라한 연구인데 그 메타 분석에서 당뇨병 교육을 질적인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당뇨병의 사망률이 28%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굉장히 좋은 양만큼 당뇨병 교육은 환자의 삶의 질 그리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그 유수한 약보다도 좀 높게 보셔서 이거를 급여화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를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만관제라고 해서 만성질환 관리 제도가 이제 실시가 되게 됩니다. 여태까지 이제 시범 사업을 했고 1차 의료기관에서 그 당뇨병 환자,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이제 잘 보기 위해서 교육을 잘 하는 기관에 이제 수가를 드리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제 올해 한 12월부터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이제 본 사업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만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당뇨병학회가 관여를 별로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저희는 당뇨병을 전공을 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당뇨병 교육자를 양성시켜온 좋은 노하우와 그 실력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관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무 부서가 의협이고 간호사협회, 영양사협회이기 때문에요. 그런 어떻게 이 교육을 할 것이며 케어 코디네이터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이 교육 구도에 대해서는 그런 그 오버뷰를 짜는 데 있어서는 저희는 아무런 의견 개진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뇨병 학회가 이런 망관제에서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런 시스템 만드는 것, 이것을 또 질 관리해 나가는 것, 앞으로 이거를 그 팔로우하는 걸, 이거를 당뇨병 학회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지금 당뇨병 학회에 속해 있는 많은 종병이나 뭐 2, 3차 병원보다도 개인 병원, 1차 병원이 거의 한 7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행해지는 당뇨병 교육이 잘 되어야 이런 당뇨병 환자들이 그런 더 심한 당뇨병으로 진전하지 않고 그 수명을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플랫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망관제 초기 시작부터 저희 당뇨병 학회가 이제 그 본 사업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당뇨병 학회가 고칠 건 고쳐가면서 저희 당뇨병 학회가 당뇨병 교육에서는 1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나라에서는 당뇨병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도 안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왔고, 그래서 당뇨병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저희가 과거에는 무료로 했었습니다. 이제 무료로 하다 보니까 김나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저희가 수가도 받고 교육을 급여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당뇨병 학회에서 10년 넘게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뇨병 교육은 비급여로 한 번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질환들이 교육 수가, 교육 급여를 받았습니다. 심장질환이라든지 만성공파 투석하는 환자들, 또는 암 환자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교육, 그리고 항암제 맞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교육 수가를 받았는데, 그 교육 수가 전체적인 팀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팀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당뇨병은 또 후순위를 밀렸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전체적인 관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개원과와 병원급 또 2, 3차 병원, 상급 종합병원에서 환자들이 왔었을 때 어떠한 환자들에게 있어가지고 교육의 급여를 통해서 당뇨병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가 지금 이제 정말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망관제에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병 학회가 중요한 일을 해왔습니다. 항상 그런 망관제 할 때 교육 자료를 당뇨병 학회 다 제공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 결정을 할 때는 당뇨병 학회를 보건복지부라든지 의협에서 제외를 시켜서 저희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요 결정하는데 참여를 못했는데, 앞으로라도 이게 본사업 가구할 때 교육 내용, 그리고 이 선생님들의 당뇨병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저희 당뇨병 교육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인증도 다시 재인증도 하기 때문에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재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당뇨병 학회가 중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뇨병 학회 그리고 의협과 같이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결정을 하면 망관제에 있어가지고 당뇨병 학회에서 일을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케어 코드는 좀 좋은 거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1차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을 때 필요로 하는 것이지, 사실은 1차로 만성질환 관리 사업 자체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서브로 도와주는 개념인데, 그것이 이 자체가 본 사업 자체가 되지 않는데 스마트 케어 코드가 활성화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1차로 만성질환 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취지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고 앞으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어떤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회가 만든 컨텐츠를 개원의 선생님들이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환자한테 잘 교육을 하고 거기에 정당한 수가를 받을 수 있고, 그걸 1년 동안 10번에서 12번 정도를 하고 기본 교육도 하고 집중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걸 막상 들어가 보면 교육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교육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증빙하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환자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의사는 훨씬 더 바쁘죠. 그런 문제도 생겼고 의사가 불편하게 되고, 또 자기가 편하다 하더라도 케어 코디네이터를 이제 고용을 하게 되면
한 달에 300명 정도를 등록을 해야 인건비가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00명을 등록시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취지에는 좋으니까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정작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병원을 위한 망간제, 병원급을 위한 망간제도 있어서 그러니까 망간제라 표현된다면 그것이 이제 중증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환자들은 더 오랫동안 더 전문가가 교육을 할 때 거기에 정당한 수가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되면서 각자 역할이 나누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